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압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순위부터는 김정은의 돈줄을 죄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미국 재무부가요. 지금 라트비아 민간은행을 미국 금융망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트비아의 작은 민간은행을 왜 갑자기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퇴출을 시켰을까? 네. 그 라트비아의 ABLV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네. 이 은행의 거래 내역을 그 미국 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관에서 면밀히 살펴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상당수의 그 달러 현금들이 이 라트비아 은행과 거래하는 여러 조그마한 회사들, 유령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송금이 되고 또 인출이 되고 이런 정황들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돈을 추적해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거래들이 저 라트비아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거는 뭐 은행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융망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미국의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는, 사실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죠. 무슨 수출, 수입 기업들도 모든 그렇습니다. 결제를 달러를 근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 라트비아 은행, 저 민간 은행에서 아마 그 과거와 같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사실상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은행은 뭐 우리는 그런 불법 혐의가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 재무부는 어쨌든 그 아랑곳 없이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트비아라는 이 나라에 있는 민간 은행이지만 이 발트 3국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금을 돈 세탁해줬다라는 이유로 미국은 라트비아의 이 ABLB 은행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은행과 거래하고 있던 라트비아 이 나라 내의 모든 기업들은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다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예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끊었던 경우가요. 자, 이게요. 이 3국 금융기관을 제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전 세계 금융기관을 향해서 미국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첫 번째가 2005년도에 실시됐던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북한과의 거래한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중지했었고요. 중국 단둥은행이 지난해에 미국이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군요. 네, 이거를 지난번에 마카오 BDA 은행을 제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과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가방에다 달러를 넣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또 상대편 그 국가들이 북한하고는 거래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세야 되니까 이게 보통 불편합니까?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뭐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뭐 피가 얼어붙는다든가 아니면 또 북한의 실무자들이 나는 뭐 피가 막 타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그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 게 바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제재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조금 부연을 하자면 지금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의 어떤 제재안까지 그 북한의 돈줄을 굉장히 촘촘하게 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근에 하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 해킹입니다. 가상화폐 해킹을 뭐 일본에서도 거의 어마어마한 몇천억 규모의 그런 가상화폐를 해킹을 했는데 문제는 해킹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현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킹을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아직은 달러라든지 현금화하지 않은 가상화폐 자체를 그냥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서든 그거를 자금 세탁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은행들, 여러 나라들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이런 첩보가 지금 미국 재무부에 있다고 하고요. 미국 재무부 그 맨델컷 차관이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과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조치가 얼마나 이 해당 은행들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냐 하면은요, 이 미리 경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북한과 거래를 끊는 은행들이 속출하는 것이 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재무부 세계 은행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자, 13년 전이었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이 지급을 정지시키고 금융거래를 완전히 중지시키니까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피가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느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돈을 빼내고 싶어도 어떤 은행도 돈을 뺄 은행이 없어진다. 네, 굉장히 곤란해지기. 근데 재미있는 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를 했는데 네.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북한하고 거래를 끊었습니다. 아하. 나중에 이제 213 합의라 해서 네. 그 다음에 213 합의가 있어서 이제 북한하고 앞으로 방코델타 아시아를 풀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도 풀어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재무부가 보증을 쓴다 그래도 미국의 어떤 은행도 그 북한과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겨우 이처럼만 불을 이제 돌려주게 됐는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금융 제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군사적인 제재는 눈으로 보이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제재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지만 사실 해당 나라의 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근데 제가 좀 첨언을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부시 행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제 매파 정부였는데 왜 그럼 풀어줬냐? 그 풀어주고 이제 1차 핵실험 한 이후에 이제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북한의 행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고 있었고 네. 또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4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하니까 이란이나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행운이 있을 가능성이 그때보다 훨씬 적다. 네. 그 자, BDA 제재에 대해서 뭐 경제 전문가가 했던 얘기를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한다면 어쨌든 자유무역을 대외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고 북한이니까 그나마 버틴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망을 끊으면 북한은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가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미국과 금융망이 차단당하든가 그러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서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 1년 넘게 북한을 향해서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제재 효과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중 수출 규모가 2016년 대비 33%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항공 연료유 5만 톤을 수입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자, 이 네네. 네. 수출액이 작년도 전체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33%밖에 안 줄었다고 그러는데 네. 작년도 12월 현재로 보면은 12월은 83%가 줄었습니다. 네. 중요한 게 83%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체로 보면 33%지만 12월로 보면 83%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부터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 한 90% 줄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유엔 제재, 그러니까 기름 수입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훈련 자체도 군사훈련조차도 지금 축소시킬 만큼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BDA 제재와 같은 게 이제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금 세탁 우려국 이게 북한이 그렇게 지목을 받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의 외화벌이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주로 중국에 이제 무연탄이나 철광석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서 군인들도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우선 군인들을 먹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지금 3월 4월 이때 지금 본격적인 춘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보릿고개 같은 그런 그렇죠. 시기가 아직도 북한에서 남아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지만 네. 이게 고난의 행군 때부터 1995년 이때부터 이제 춘군기가 지금 한 20여 년째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국제 제재가 지금 더 조여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이 저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나오는 것 역시 뭔가 우리한테 이제 쌀이나 비료나 이런 걸 좀 얻어볼까 하는 의도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이제 중국이 항공유를 5만 톤을 줬다 그러는데 네. 평소에 1년간 주는 게 5만 톤이니까 네. 작년 연말에 안 주다 한꺼번에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이 북한에 원유는 50만 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에 의해서 앞으로 정제유는 50만 배럴밖에 못 주는데 네. 50만 배럴을 톤으로 환산하면은 한 6, 7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6, 7만 톤 중에서 정제유, 항공유를 5만 톤 주려고 이제 중국이 작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군사적 제재, 경제적 제재, 지금부터는 경제적 제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버틸지, 비핵화에 대한 이 의지,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김정봉 실장, 신인균 대표, 안찬일 소장님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탑10에서는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수촌 이모저모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입니다.